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2019년 2월에 법원에서는 한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인데요. 드라마 화유기에 관련한 저작권 침해와 표절을 다룬 1심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예상대로 저작권 침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자, 왜 원고들은 이러한 소송을 계속 제기할까요? 왜 그리고 거의 똑같은, 거의 유사한 증거가 왜 또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반복적인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사전에 점검해야 될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점검해야 될 사항 14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 14가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주장할 때 확인해야 할 점검사항 14가지 중에 첫 번째, 나의 작품을 상대방이 본 적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나와 상대방의 작품이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작품의 소재는 국내 혹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룬 소재인가? 네 번째, 나의 작품의 원작이 현재 저작권 보호 기간에 있는 것인가? 끝난 것인가? 다섯 번째, 나의 작품은 다른 원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제작한 것인가? 여섯 번째, 나의 작품을 저작권 등록했는가? 일곱 번째, 나와 상대방의 작품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가? 여덟 번째,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창작성이 있는 구체적인 표현인가? 아홉 번째, 나의 작품이 어문 저작물이고 상대방은 영상 저작물 혹은 공연 저작물인가? 열 번째, 소송 대리하는 변호사는 저작권을 잘 알고 소송을 경험해본 변호사인가? 11번째, 드라마, 영화 등의 사건을 접해본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가 비싼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12번째, 나와 비슷한 사건이나 관련 판례를 찾아본 적이 있는가? 13번째, 대부분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소송은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4번째, 소송 패소한 이후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역소송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 1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작품을 상대방이 봤다라고 하는 의거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자, 이 의거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예, 이렇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거 내 거 아닌가? 라고 하는 1차 의심이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과연 내가 그러면 이 작품을 내가 상대방에게 언제 전달해주고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작품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어떻게 봤는지 이러한 것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비슷한지를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지 어떤 특정한 소재, 특정한 아이디어를 먼저 채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어떤 국내 최초의 소재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개발하는 작가 입장에서 내가 먼저 썼는데 나보다 후발주자였던 다른 작가가 만들어서 방송을 먼저 하거나 영화를 먼저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작권법은 어떤 특정 소재에 대한
선택을 먼저 했다고 해서 저작권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소재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 소송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송의 과거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유명 영화사, 유명 방송사, 그리고 유명 제작사, 유명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맡기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대부분이 무명 작가이거나 신인 작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높은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상대로 사건을 맡기게 되는데 그분들이 열의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아는 변호사, 그리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렇게 한다는 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맡기고 사건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확보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자, 그럴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이미 사전에 많이 외부에 알리고 특히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알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역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알고 어떻게 될지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가 제시한 그 14가지를 한번 쭉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쭉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분하게 향후에 일정을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분명할 때만이 인정해 줍니다. 자신만의 확신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증거,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와 표절을 주장할 때 점검해야 할 14가지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광수 저작권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